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자, 딴 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게 이제 주자께서 계시던 곳의 무이산입니다. 이 무이산. 무이산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무이산의 모습인데, 자, 이 삼고석, 삼앙봉, 쌍유봉, 이 쌍유봉, 대왕암, 옥녀봉, 뭐, 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주자 선생이 글입니다. 그죠? 어약, 연비, 제비가 하늘을 날고, 어약, 그 물고기가 도약하는 거. 물고기가 도약하는 것은 물고기의 천성이죠. 본성이고, 그것이 이치입니다. 이 물고기는 물 속에서 이제 헤엄치고 또 물 속에서 도약하는 이게 물고기의 이치고 본성이고 그겁니다. 그리고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비는 제비의 본성대로 살고 그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본성이고 그것이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유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자연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죠? 이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사물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 해와 달이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끌어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주역을 이야기할 때 천역, 즉 하늘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하늘의 모습이 바로 주역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글로 표현했을 때 서역. 이 주역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천역, 서역, 그 다음에 인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역이라면 자연의 모습이 바로 천역이다. 즉 해성이 옛날 사람들은 해성이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저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미 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은 즉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죠. 이제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리를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고 이 과거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가는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식대로 자연을 훼손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과거의 사람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이거는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무이산에서 저 주희 선생이 살면서 이 수양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주희 선생과 이 부인 이 유씨의 이제 그 묘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돌을 이렇게 이제 봉분에 다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뭐 제가 가서 제사를 뭐 지내 드렸습니다. 이게 뭐 중국에는 제사 지내는 게 없으니까 간 길에 제사를 지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자항 했죠. 항은 골목이에요. 이런 골목이 항입니다. 항. 그래서 주자항. 주희 선생이 걸어 다녔던 골목입니다. 이
공부하고 이제 서원에 이제 학문하고 공부하던 이 오부진, 무이산 오부진에 주의 선생이 다녔던 이제 골목이죠. 뭐 오부진에 가서 쭉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 여기 이게 바로 이 자양루입니다. 자양루, 자양루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자양루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자께서 머물렀던 이 자양루에 이제 주자의 이제 선친, 그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계셨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주자께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양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회당 이렇게 해서 당의 이름을 회당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주자께서 이제 자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몸체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이고, 자, 여기가 침실입니다. 침실, 회당 이렇게 이제 침실인데 위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양서당 이렇게 해서 이 주자에 이제 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동대의 강태호 교수님하고 같이 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주자께서 당실기에서 당과 실의 이름을 이제 이름에 대해서 풀이한 글이다 이겁니다. 글이다 이겁니다. 당실의 이름을 풀이한 글이다. 자 이겁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명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산. 이 자양산은 뭐 안희성, 휘주성의 남쪽 오리에 있다. 원래 이제 여기 서당, 뭐 자양루 이렇게 한 것은 실제 이제 그 주자의 고향이 바로 이제 자양산 안희성에 있는데 그거를 끌어온 거죠. 자, 성군자의 고향은 이제 절강성 무원이다. 어려서는 고을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곳에서부터 유람을 다니며 즐겼다. 복권성이 바로 이제 이 무이산 오부진이 있는 곳이 바로 복권성입니다. 민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글을 보다 보면 이 민자가 나오잖아요. 이 민자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복권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권성은 바로 주희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 주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자께서 유학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주자의 성리학을 우리가 가지고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공자의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 원래의 유학,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 주자의 유학을 주자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자학 이야기죠. 주자. 이 주자께서 만든 학문이 바로 이제 주자학이고 주자학은 바로 이 성리학, 성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리학이고, 자, 성리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리는 뭐냐면 진성국리니 다할 진자의 본성 성자 궁리 이렇게 됩니다. 이 진성국리의 약자가 바로 이 성리입니다. 성리, 진성, 다할 진자,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 완전 매진하고 이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궁리, 궁구할 궁자 있잖아요. 이 궁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치를 공부하는 거. 이치를 공부하는 거. 그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이 주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주자학은 성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리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도학이다. 이렇게 도학. 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펜으로 쓰면 좋은데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돼요. 이제 근데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도학, 이 도를 배우는 학문이 학문인데 어떤 도이냐? 성과, 본성과 그다음에 이치를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어약, 연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각각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이고 그 본성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성리를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주자이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자학, 성리학, 도학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자의 학문은 바로 성리학이고 성리는 바로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자가 나오면 이 주자와 이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권성에 와서는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자양서당이라고 자양산에 있는 이 자양산에 이 자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서당의 이름을 삼은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한 것은 하루라도 고향에 돌아갈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죽게 되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누가? 주자의 선친이죠. 선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자, 네가 나중에 잘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군자는 또한 매번 성격이 조급해서 도리가 어긋나는 것을 자신의 병으로 여겼다. 그래서 위우계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죠. 직책 벼슬을 지낼 때 옛사람이 패위라는 뜻을 취해서 가죽을 패는 허리에 차는 거죠. 찰패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허리에 찬다라는 이 패위라는 뜻을 취해 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은 가죽을 참으로 급한 성질을 느긋하게 한다니 아주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이 패위를 찾는 옆에 차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취해서 성질을 느긋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집무실의 방을 위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나 이제 인연이 있어서 무이산 그 오부진 이 자양서원에 가면 아마 요 방마다 이렇게 위에 요 위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 그때 가서 이 편액 그 방마다 걸려 있는 요 편액을 볼 때 저 말은 뭐냐? 바로 이제 예전에 시문학의 세계 수업에서 이제 봤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위제라고 걸고 그곳에서 책을 읽었다. 자, 나는 선군자, 즉 선친의 뜻을 대대로 이제 이어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의 급박함과 조급함이 심해지고 있었다. 선친의 훈계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침실에 걸어놓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손에게 보이고 싶다. 대체로 침실, 집안에 이제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선군자께서 이름을 짓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양서원에 있는 방마다의 이름은 전부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선친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오르고 내림이 다 여기에 있으니 혹시라도 경건하지 못하여 어버이의 가르침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늘 이제 선친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 자양서원의 각 방에 있는 그 이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희의 호가 주희 선생의 호가 회당입니다. 회당인데 이 회당은 내가 한적하게 지내던 곳이다. 회당. 자, 그래서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도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 자, 이 회라고 하는 말은, 자, 이 병산 선생이 이 회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이렇게 시를 이렇게 지어줬는데, 여기 보면 목회 어근하고, 그죠? 목회 어근하니 춘용 여부하고 인해 의신하니 신명이 내유로다. 이렇게 나무가 뿌리에 회하니,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뿌리에 근거를 둡니다. 즉, 이 뿌리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뿌리는 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뭡니까? 춘용, 봄이 되어서 자신의 얼굴, 봄이 되어서 이제 요 봄이 되고 나면은 나무에 파릇파릇 새싹이 일어나는 것이 용입니다. 얼굴이잖아요. 요렇게 일어나는 것은 엽부, 밝을 엽자에 빛날 엽자에 부자는 별부자니까 봄이 되어서 밝게 빛나고 이렇게 그 가지를 펴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요 회에 있다는 거죠. 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제 몸에 회하니 이제 몸에 회가 있으니 신명이 내유로다. 정신이 그래야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내 내면이 넉넉해진다. 그죠? 넉넉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회자는 이제 금음 회자입니다. 금음. 어두움이죠. 금음이죠. 요 뿌리의 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있어서 이제 회는 결국 이제 우리가 숨겨야 될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 요 나무 뿌리의 회를 보면 어두울 회, 금음 회, 해자입니다. 금음 회, 어두울 해자입니다. 요 보면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어떤 부분보다도 숨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밝게 빛나고 하는 것은 이게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요 회 덕분에 밝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겸손. 그죠? 겸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을 그 뜻이 바로 이 회자에 있다는 겁니다. 이 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회니 봄이 무성하게 펼쳐진다. 봄에 이 무성이 펼쳐진. 자, 그래서 이 회라고 하는 글자로서 호를 삼으면서 스스로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가 항상 겸손하고 스스로가 항상 경계하고 그죠?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위한 마음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이제 이 회가
요 땅 속에 이 불이 드러나 있지만, 자, 땅 속에 불이 있는데, 요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이제 주역에 보면 이제 지화명익괴라고 해서 이제 그 괴가 있는데, 땅지자에 불화자해서 땅 속에 불이 있는 그 괴가 있습니다. 그 괴가 바로 이 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회는 이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선생의 회는 회제 선생의 경우에도 회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위덕대학교 회당 종사님 같은 대종사님 같은 분이 또 이제 회당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 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제 도드라지기보다는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춰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밝게 빛내 주도록 하는 그 근원의 의미로서 바로 이 회가 그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닦으면서 그대로 따라 행동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에 이제서야 이것으로 당명을 삼아서 여러 선생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 내가 한다는 것을 뜻으로 세우고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 당의 양쪽에 이 방이 있는데 한쪽은 경제라고 하고 한쪽은 의제라고 한다. 그죠? 나는 일찍이 주역을 읽고 두 마리 말을 얻었는데 뭐냐면 경이 직례하고 의 방왼이라 라고 하는 이 두 글귀를 얻었답니다. 그 경으로서 내 내면을 곧게 하고, 그죠? 경으로서 내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서 뭡니까? 내 행실을 바르게 한다. 방은 이제 모방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한 것을 방이라 하거든요.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하다 이러잖아요. 방정, 이 바를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정이라고 하는 말은 반듯해서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으로서 공경하는 것, 경이죠.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 공은 이 마음심이 있잖아요. 마음심, 공경 이렇게 할 때 공은 이제 마음심이 있으니까 이 경을 하는 근원으로서 이 마음에 있는 이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의 경이고, 요는 안에 담겨 있을 때의 경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공손하다 할 때 이제 공경하다, 이 공경 이럴 때 공은 내면에 있는 거고 경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조심스러운 마음이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서 내 내면, 내 마음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 의는 실천입니다. 실천, 행동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외면, 행실을 방정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무는 방에 지금 뭡니까? 왼쪽에 있는 방을 경제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방을 의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주자가 중용을 읽을 때 그 말하는 바가 도를 닦으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일에 반드시 경계하여 삼가하고 놀라고 두려워함으로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에 공경을 지켜가는 근본을 얻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글이 뭐냐? 수도지교의 필히 개신공구를 시작으로 삼는 거죠. 경계하고 삼가하고, 개는 경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삼가하고 공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신 공구를 그 근간으로 하고 그런 연후의 뭡니까? 지경, 지경, 지경의 근본을 삼았다. 이렇게 예, 합니다. 그래서 지경은 지는 잡을 지자잖아요. 잡을 지자에 경은 공경할 경자. 그래서 지경의 근본이 뭐냐? 바로 개신공부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개신공부는 즉 수도, 도를 닦는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개신공부다. 개신공부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그래서 개신, 경계하고 삼가하고 그 다음에 공,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요걸 요렇게 했을 때는 자, 계시는 내 내면에 있는 거 미발이고 공구는 기발, 이발입니다. 이미 드러났을 때. 그래서 계시는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늘 조심조심 하다가 공구, 이 행동하고 드러날 때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발, 어떤 대상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때, 드러나지 않을 때, 미발일 때, 그 다음 요거는 이발. 자,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자, 아무튼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명명덕은 앞에 했었고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명덕의 순서를 원하는 것을 보고 경물과 치지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른바 명의, 명의, 밝은 의리이죠. 심화를 알게 되었다. 이미 두 가지 공으로 한번 움직이고 일동, 일정 한번 멈추고 정 고요히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히 멈추고 이 뭡니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잘 됐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제 행동하고 고요히 침잠하고 행동하고 고요히 침잠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해와 일월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동에 해당되고 요거는 정 고요함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태극 하나의 이치 속에 순환되어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태극의 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서 천하의 이치는 이치인 극할 유자와 밝을 명자 그 다음에 클 것자와 그 다음에 세세와 작은 것 그 다음에 원한 것과 가까운 것 얕은 것과 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하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 명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 명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참 명문입니다. 이렇게 명문이 주자께서 쓰셨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글이겠습니까? 자, 아무튼 한번 더 나중에라도 이 글을 꼭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읽어 보면서 의미를 한번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 몸이 다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즉 결국은 이제 경과 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겁니다. 앞에 이거 뭐죠? 경이 직례하고 의 방해라고 하는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 경이 직례하고 의 방해 이제 개사전에 나오는데 자, 이 글을 주자가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했고 그래서 직과 방해 이름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과 각각의 학문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드러내 놓는다. 듣는 소문대로 집안의 벽에다 글자를 써서 붙이고 나아가고 들어갈 때 보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 옛날 사람들이 편액, 집에 이제 편액을 해놓죠. 방마다 이제 방문 위에 편액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글자를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봉 선생이 계시던 곳에 쌍봉 정극후라고 하는 분이 계시던 곳에 정자 이름이 수제정이 수제 이 공자께서 수제 무리여 방간하저로 끊임없이 흘러만 가는구나 라고 이제 했던 그 수제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면서 학문에 매진하고 늘 끊임없이 이 자연 속에서 침잠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이 속에서 쓰여진 이 시들은 결국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양분을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결국 이 글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방 앞에 이렇게 경구 좋은 글을 적어 놓음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아가고 들어갈 때 보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반묘방당 이렇게 해서 주자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 바로 이제 이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반묘방당 일감계한데 청광운영 공배해로다. 문거나득 청요하니 위유 원두 활수레로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제 관서유감 이렇게 해서 관서유감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글입니다. 여기 이제 오경 박사부 그죠? 오경 박사부 이렇게 해서 주자가 계시던 곳인데 요 분이 이제 주자의 이제 후손이 됩니다. 이건 주자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이 가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공맹후 공자와 맹자 후에 오조 우리 조상께서 부자라고 칭송을 받으셨다. 만방 순경이로다. 이제 모든 온 세상에서 숭모하고 홍경하네. 뭐 이렇게 이제 원래 기인 그 어느 사람이 그 문공이라고 이제 휘하셨겠는가. 백대의 은영이로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반묘방당 생각해 보셨나요? 왜 독서, 관서 했을까? 자,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 거울에서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연못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물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곧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다른 어떤 문제를 수용하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국 주자는 답을 줬습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뭐라고요? 바로 활수가 되는 거죠. 생명. 책 읽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성을 부여해 가는 것이다.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자는 바로 연못을 보고 연못이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활수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활수가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할수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맑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맑기 때문에 거울과 같고 세상을 비추어 주는 거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맑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서,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주자께서 책 읽으라 소리는 안 해요. 책 읽어라, 책 읽어야 한다, 책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역설을 뭐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책 읽기의 중요성은 뭐냐? 결국 생명성, 활수가 공급되어서 맑음을 유지하고, 이 맑음을 통해서 거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회재 이현적 선생의 서경음이라고 하는 시를 다음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재 선생님께서는 또 거울과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답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하고 같은가요? 자, 아마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2시간 동안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책 읽자,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자께서 하신 겁니다.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2번, 3번, 5번, 6번, 옛날 그 선인들은 책을요 10만 번 10만 번씩 읽었다 합니다. 10만 번 책을 읽었대요. 이제 우리는 몇 번 읽습니까? 한 번 읽습니까? 2번 읽습니까? 시를 한 번 읽습니까? 2번 읽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읽어봤다라고 하죠. 한 번 읽고 내 그거 한 번 봤어. 진짜 한 번 본 거죠. 한 번 봤는데 다 이렇게 구석에 놔두는 겁니다. 한 번 읽고는 다 놔두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선비들은,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100번 이상은 봤다는 거죠.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를 읽고 외우고 머릿속에 외우고 그죠? 그랬습니다. 반묘 방당 일강계한데 청광운영 공배회로다. 문건하득 청여하니 위유원두 할수레로다. 자, 이 시 꼭 이제 뭐 수십 번 읽으면서 뜻을 새겨 두기 바랍니다. 자, 뜻을 새겨 두기 바랍니다. 이 한시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애둘러서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주자의 시가 이제 이런